자, 가고 있어요. 15강인데요. 부사의 자유로운 위치. 자, 이것도 좀 독해하는데 까다로운 부분이야.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여기서 나올 거기 때문에 중간에 부사가 낑겨 들어왔을 때 그걸 넘어서 해석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가볼게요. There exists. 존재한다. 뭐가 존재하냐면 우리의 의식 아래에 존재하는 거죠. 이 below our consciousness를 묶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존재하냐면 얘가 존재하는 거지. 이 건너뛰는 거야. 스워프라는 게 늪이에요. 늪지대. 근데 무엇에? 억압된 욕망과 분노와 열망의 늪이 이 우리의 의식 아래에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열망과 분노와 그 다음에 그 욕망이 뭐하냐면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에다가 영향을 미친다. 가 되는 거죠. 대신 주관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열망 등등을 꾸며주는 상황이 됐고요. 문장 구조가 존재한다. 이 억압된 욕망과 분노와 열망의 늪이 존재한다. 이렇게 묶어줄 줄 아는 게 이런 게 키야. 이 키포인트예요. 이런 게 좀 쉽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below our consciousness를 뒤로 빼야 돼. 그래야 there exists a swamp 깔끔한 문장이 되잖아. 근데 물론 뭐 글쓰기의 어떤 개인적인 선호일 때는 일부러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의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구조가 되겠어요. 아까 이제 분리부정사처럼 중간에 낑겨내면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내가 할게요. 언어와 문화인데요. 뭐예요? 당신들의 특정한 공동체에서의 언어와 문화. 잠깐만. 1번 문제를 안 풀었는데 1번에 삽입된 부사구가 바로 얘예요. below our consciousness가 삽입된 부사구고요. 그 다음에 A의 선행사에다가 밑줄 치는 얘기는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죠. 억압된 욕망, 분노, 열망. 이 바로 선행사가 되겠어요. 그 문제 두 개는 해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인데 특정 공동체의 언어와 문화가 결정해줘요. 근데 뭘 결정해주냐면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묶어야 돼요. 진정한 의미에서 뭘 결정한다? Who you are. 이게 목적어죠. 네가 누구인지를 결정해준다는 거야. 언어와 문화가 네가 누구인지를 결정해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진정한 의미에서 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함으로써 by limiting 이러한 네가 노출되어진 아이디어를 제한해.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네가 노출되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네가 형성하는 태도를 갖다가 만들므로써 리미팅과 쉐이핑의 병렬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조 파악하는 건데 또 한 번 낑겨 있는 부사구 이런 것들이 해석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삽입된 부사구는 방금 얘기한 in a very real sense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찾아서 다 밑줄을 괄호치라는 것도 이거죠. You form과 you are exposed to가 바로 관계대명사 전에 있어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네가 노출되어진 아이디어. 그 다음에 태도는 태도인데 네가 형성하는 태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민지가 한번 해볼까요? 저요? 예. 저요? 예. 왜요? 저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그래요? 뭐 순서를 바꾸는 거. 그래요. 그래서 지윤이 해볼게요. 나이스. 만약에 사람의 대다수 오늘날 세계에서 그렇지. 오늘날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예요. There were 다음에 역시 또 건너뛰어서 majority of people이 있다라면 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그들의 행복, 그들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열망하는 것보다 더 자신의 행복을 열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 몇 년 안에 파라다이스를 낙원을 이상국과 천국을 갖다가 갖게 될 텐데가 되는 거죠. 인간은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죠. 왜냐면 남의 불행을 열망하는 것보다 자신의 행복을 열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면 이 세상이 좋아질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되게 나쁜 놈들이죠.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라 그냥 네가 잘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안 되는데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것까지 이해가 돼도 내 행복을 바라야죠. 남의 불행을 바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현대적인 평등이라는 관념, equality, 평등이라는 관념은 기반을 두고 있어요. 토대를 두고 있다는 거야. 근데 어디 토대를 두냐면 다소 복잡한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죠. 평등이라는 개념이 쉬운 게 아니구나. 다소 복잡한 아이디어를 기반을 두고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all of us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또 부사구가 시작되는데 여기까지가 부사구죠. 그래서
어디를 가로질러서 계급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문화적인 차이를 다 가로질러서 우리 모두가 뭐한다?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아, 근데 in principle이 원리가 아니에요. 또 한 번 괄호를 묶겠네요.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있다? The compulsory. 얘가 또 목적어죠. 동사는 have인데 have의 목적어가 the compulsory가 in principle을 건너뛰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반영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 reflect on.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끌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계층이든 성별이든 문화적인 차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원칙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등의 기본적인 개념이 된다는 거죠. 별로 복잡하지 않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됐고요. 문제는 아마 이게 나왔을 것 같은데 to reflect가 누구와의 병렬이에요? to guide and determine과의 병렬이 돼 있어요. 아까 3번 문제를 안 풀었는데 3번에서는 삽입된 부사구는 찾았죠. in the world today가 됐고요. 그 다음에 A를 꾸며주는 건 who부터 others까지 또 문제는 다 풀었네요. 해석하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는 삽입된 부사구가 아까 얘기했던 이 across부터 difference까지 그 다음에 in principle 이 두 가지가 부사구가 됐고요. 그래서 모두 찾으죠. 가 되는 거고 A와 병렬을 나누는 건 네 단어라고까지 나와 있네요. to guide and determine까지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을 민지가 버리고 있어요. 그거는 보기 쉽다. 그렇죠. 뭘 보는 게 쉽냐면 피드백 시스템인가? 피드백 시스템이니까 피드백이라는 건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지만 평가라든가 반응이라든가 이런 반응 시스템, 평가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 근데 뭐로써? 이러한 성과 개선 메커니즘으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사의 목적이에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건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그렇죠. 시스템에서 발생되어진 데이터가 다시 되돌려줘야 돼. 되먹여지는 거지. fed back, be fed back. 다시 이 데이터가 평가되어지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시기적절한 방식. 딱 시간에 알맞는 방식으로 그 데이터가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걸 본다라는 거. 그래야 된다는 걸 보는 건 쉬운 일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It is easy to say. 이걸 보는 게 쉬운 일이래요. 뭘 보냐면 피드백 시스템이, 평가 시스템이 성과 개선 메커니즘으로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적절한 시기, 적절한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걸 보는 건 쉬운 일이다. 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역시 여기도 문제가 A가 이끄는 전에서 수식하는 주어를 제외한, 그러니까 주어는 데이터가 되겠어요. 아이고, 주어 체크를 안 했었네요. 데이터가 주어고요. must be fed back이 동사가 되는 거죠. 요 데이터가 주어라는 거 다 가로쳐가지고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moral이라는 단어 내가 알려줬는데 기억해요? 이런 게 또 11월에 수능에 나와가지고 이제 또 우리의 걸림돌이 되면 moral은 도덕적인 거고요. moral은 사기 또는 의욕이라는 뜻이었죠. 사기가 충만하다, 의지가 충만하다, 의욕이 크다 이러면서요. 그래서 한 가지 핵심 요소인데요. 뭐냐면 사람들의 의욕을 증진시키는, 사기를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신뢰라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의 신뢰냐? 이러한 암시적인, 임플리시시니까 명시적이지 않고요. 함축적이고 암시적인 교류. 근데 누구와 누구 사이의 교류예요? 회사와 직원 사이에 암시적인 교류. 그러니까 사장님이 나를 믿어주는데 대놓고 김대리 난 널 믿어가 아니라 왠지 마음으로 나를 믿어주는 이런 것에서의 신뢰가 바로 이러한 사기를 증진시켜주는 핵심 요소. 사장님이 나를 은근슬쩍 믿어주면 왠지 힘이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은 알고 있다는 거야. 뭘 알고 있냐면 대이하를 알고 있죠. 근데 뭐 한다면 비록 그것이 눈치채지지 않을지라도 인식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도움은 도움인데 누구에게? 회사에게 그 다음에 동료들에게 주어진 그 도움이 내가 회사에게 도와주고 동료를 도와주면 그게 결과적으로 빈칸할 거라는 걸 직원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빈칸에는 고르는 게
be pointless 하면 무의미한 거고요. be paid 하면 repaid 하면 보상이 되어진다가 되는 거죠. 뭘로 가야 돼요? 2번에 repaid. 다시 내가 회사와 직원들을 갖다가 도와줬을 때 그 도움이 결국에는 보상되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뢰가 된 거죠. 내가 회사에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 월급 많이 주겠지. 비록 그 당시에는 인식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가 되겠어요. 문장 구조 파악을 했고, 문제는 아까 2번 풀었고, A가 이끈 주어에서 시거제에 제한 주어는 aid가 되겠어요. aid 찾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동사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will be actual, eventually be repaid. aid가 주어다. 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뢰관계, 암시적인 은근슬쩍 보여주는 신뢰관계가 사기를 북돋아 준다. 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끝이라서 하나씩만 더 해봅시다. 7번을 지훈이가. 뭐 누구야 이거?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인데요. 이게 가명이긴 한데. 내가 말했다. 그쵸? 뭐라고 했냐면, 정의의 감각과 그쵸? 경이로움, 마법, 놀라움의 감각을 가지고서 어떠한 말이 있냐면 이 saying을 꾸며주는 주관대예요. 그러니까 얘가 주관되고 동사가 여기 나오죠. 이 말이, 이 속담, 버지니아 울프의 말이 뭘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코인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코인이 단순히 동전이잖아요. 근데 이 동전이라는 단어에 주조하다라는 뜻과 만들다. 주조하는 게 만드는 거야. 이 뜻이 있어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라는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울프의 말이 있다는 거야. 그 에세이 안에는 울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지. 어떤 경이로운 감각, 느낌을 가지고서 단어를 만들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는 그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는 건 어떤 행동이라고 버지니아 울프가 썼냐면 그 다음에 이것은 완벽하다. 그쵸, 멋지다, 놀랍다. 근데 마치 뭐인 것처럼 놀랍다는 거야. 마치 뭐인 것처럼 플런지 인투라는 건 뛰어들다 이거예요. 뛰어들다. 어딘가 이제 물 같은데 다이빙하는 거예요. 뛰어들어요. 단어의 바다에 뛰어들. 그렇죠. 생각이 단어의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어떻게 돼요? 테이머 다시 올라와요. 어떻게? 드립 물을 뚝뚝 흘리면서 생각이 뛰어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멋진 일이다. 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건 나의 생각이 단어의 바닷속에 빠져든 다음에 다시 나오는데 뭔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형태로 나오는 이런 것처럼 멋진 일이다. 가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은 참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제 내가 바다에 빠져서 나오게 되면 막 물이 흐르잖아. 이런 것처럼 내 생각을 갖다가 단어의 바다에 빠졌다가 나오면 물이 뚝뚝 떨어져. 그게 바로 단어시. 그치? 여기에 묻어내온 단어가 오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네. 약간 이런 느낌이 되세요. 뭔지 작가니까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8번은 민지가 만약 너가 공감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그치? 공감적으로 물어본다면 사람들인데 fair play 비행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또는 비합리적으로 비행을 갖다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비합리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에게 뭘 물어봐요? 그들의 reasoning, 추론, 그들의 생각, 사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너가 할지도 모른다. 뭘 발전해요? 지역의 비약 그쵸? 어떤 비약? 논리적 비약. 로컬이 아니라 로지컬, 논리적인 비약을 갖다가 발견하고요. 또 뭘 발견해요? 트라우마틱,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적인 그러한 연상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뭐로부터? 어린 시기, 이른 시기로부터. 그리고 한때 밝혔다. 일단 그게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사람들 스스로에 의해서 검토되어지고 modified, 수정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뭔가 말이 어려운데 그냥 좀 내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네가 비행을 무서워하는 비행기 타는 거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공감적으로 야 너 비행기 타는 거 무서운데 솔직히 나도 그래. 근데 너 왜 그러니?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비합리적으로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비행기 사고 발생률이 크대. 근데 비합리적인 건 그냥 무서워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너는 뭘 발견하냐면 논리적인 비약과 트라우마적인 연상을 갖다가 발견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언제 생긴 거지? 이런 시기,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걸, 그 연상과 비약을 우리가 규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자신에 의해서 검토되어지고 수정되어질 수 있어. 이 비약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된다. 사람들이 비행을 갖다 무서워하는 건 별 근거가 없다라는 의미죠. 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부족파는 다 했고, 문제는 아까의 7번 문제는 A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는 describes가 되는 거죠. 중간에 낑겨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B와 병렬을 이루고 있는 건 plunged into가 되겠어요. 그래서 생각이 뛰어들었다가 물을 뚝뚝 흘리면서 다시 올라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8번의 문제의 경우에는 A를 수식하는 게 who부터 irrationally 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삽입절이 여기죠. Once it is brought to light. 일단 그것이 규명되어지면 얘기했어요. 오케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더 챕터를 나가기 그렇고요. 내가 이것만 또 알려줄게요. 이게 이런 짜투리 시간에 진짜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할 얘기는 엄청 많아. 근데 이제 조절을 하는 거지. 지금 남은 시기 동안 너무 많은 걸 알려줘서 뭐 할 거야? 솔직히 했던 걸 내 걸로 적는 게 더 중요하기도 해. 그치? 근데 이것도 내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봐봐. Bring light to A를 내가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뭐냐면 빛을 A에게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A가 어때질까? 빛을 A에게 가져오면 A가 밝아지겠죠. 오케이? 이게 바로 규명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뭘 알려줬었냐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써준다. Bring A to light. 선생님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빛에게 A를 가져다 주는 거지. 하지만 그래도 A는 밝아져. 오케이? 그쵸?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내가 life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예요? A에게 생기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A에 줬죠. 근데 bring A to life에도 같은 거예요. A를 생명에게 가져다 줘도 생기를 주다, 활기 있게 하다. 이게 bring life to라는 표현이 규명하다. bring life to라는 표현이 생기를 주다, 활기 있게 하다. 근데 이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그것이 그 비약과 연상이 규명되어지면, 밝혀지면 이게 되는 거죠. is brought to light. 규명되어지거나 밝혀진다면 그건 다 검토되어지고 수정되어질 수 있다. 까지가 되겠어요. 오케이, 오늘 모의고사 풀이라느라 친구는 많이 못 나오긴 했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숙제는 빈칸이 끝납니다.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면 빈칸을 482부터 489까지를 풀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 물론 오늘 못한 게 있어서 좀 남긴 했지만 그래도 또 빈칸이네요. 이것도 빈칸 11강을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좀 몰아서 이제 빈칸을 한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단어는 파트 5에 9부터 16과까지를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구문이 있잖아요. 구문이 다음 시간에 수능 완성 밀린 거 하느라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한 강만 16강만 오늘 15강 있으니까 16강만 이렇게 해오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하여튼 뭐 다음 시간에는 지영이도 이제 건강해져서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일단 우리가 9시에 수업을 하긴 하는데 좀 이제 지각 없이 잘 다음부터 해야 되겠죠. 하여튼 9월 모의사 보너스 수고했고 이걸 통해서 본게임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파이팅 해보시도록 합시다. 하여튼 체력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안 아프게